네, 안녕하세요. 저 타워랑가에서 철인 3종 하고 있는 수영 강사 정영종이라고 합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희 수영장은 풀이 3개가 있어요. 이쪽에 보시면은 이제 우리 애기들 가르치는 오른쪽 풀이 이제 파도 풀인데 평소에는 이제 아이들이 파도 틀어놓으면 아이들이 그냥 재밌게 놀고 낮에는 저기에다가 레인을 설치를 해서 여기서도 수업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왜냐면 이 랩풀이 수심이 2m라서 수업 진행이 조금 어렵거든요. 이렇게 풀이 3개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크네요. 네, 여기 거의 워터파크 수준. 저기는 뭐 그냥 놀이공간인가요? 아, 네, 맞습니다. 네, 그냥 미끄럼틀 타고 노는 곳이에요. 타오랑가에서 제일 큰 수영장이죠. 타워의 캐리비안 대인데. 네, 맞아요. 기존에도 수영 강사 일을 하셨나요? 네, 그렇죠. 전 대학교 다닐 때 대학교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학비나 생활비 이런 거를 다 제가 수영 강사를 하면서 벌었어요. 그러면 전공이 체육 쪽이셨나요? 아니요, 저 전공은 환경 계열인데 제가 수영을 할 줄 알고 운동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조기축구회에 아는 형님이 그 스포츠 아카데미를 하셨어요. 그때 이제 일을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일을 시작하게 됐죠. 학교 졸업하시고는 어떤 일 하세요? 학교 졸업하고는 제가 상경 계열이다 보니까 제가 또 중국에서 대학교를 나와서 그래서 중국계 은행에서 근무를 했었죠. 중국에서 대학교를 나오시고 한국에 있는 중국 은행을 맞아요. 제가 볼 때는 그쪽으로 커리어를 계속 넓혀 나가면 네. 금융업이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 그쵸, 나쁘지 않았죠. 그리고 되게 공무원 같은 집단이어서 엄청 보수적인 만큼 미래가 보장은 됐어요. 정년이 보장이 되는 직장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남들의 돈을 세주면서 조금 약간 현타가 왔던 것 같아요. 나도 돈을 맡기는 사람이 돼야지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미래에 내가 10년 후에 어떤 모습이어야 내가 과연 만족할 수 있는 40대를 맞이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직장보다는 어떤 조금 더 도전적인 일을 해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3년 차에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혹시 그 당시에 연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 당시에 4천 이상 받고 있어요. 어떤 계기로 뉴질랜드에 오시게 됐어요? 제 사촌 동생이 철인 3종을 해서 같이 전지 훈련 겸 여행으로 뉴질랜드를 2달을 왔다 갔는데 무슨 동네가 이런 동네가 다 있나 싶었어요. 처음에 뉴질랜드를 왔는데 너무 아름답고 사람들도 너무 나이스하고 친절하고 그래서 여기는 정말 아이 키우기 좋은 곳이구나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그 당시 여자친구도, 그러니까 지금 만나고 있는 여자친구지만 그 당시에도 여자친구가 있었고 둘이 생각이 똑같았거든요. 아이는 해외에서 키우자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여기가 정말 그 당시 제가 꿈에 그리던 제 이상향에 가장 가까운 동네였던 것 같아요. 애초에 정착을 목적으로 왔어요. 저는 워홀 목적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바라던 이상향에 가까운 동네였기 때문에 전 여기서 결혼하고 애 키우고 싶다라는 목적으로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영주권을 줄 수 있는 직장을 구해야겠다라는 게 제일 목적이었거든요. 오자마자 이제 동생이랑 같이 훈련을 하다가 코치님한테 제가 혹시나 해서 여쭤봤어요. 수영 강사 뭐 하는데 아는 곳 있으세요? 라고 물어봤는데 코치님의 이제 아내분이 수영 강사 하셨던 거예요. 그분이 이제 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 직장을 소개를 시켜주셨죠. 면접 보고 인적성 똑같이 한국이랑 똑같이 다 보더라고요. 다 보고 채용이 돼서 교육받고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받고 계신지 여쭤볼 수 있어요? 지금은 이제 워크 비자를 받은 상태여서 워크 비자를 받으시려면 29.66불을 받으셔야 돼요. 전 그래서 지금은 딱 30불, 그냥 소수 좀 올려서 30불 받고 있어요. 그럼 처음에 수영 강사로 여기 취업을 하시고 나서 네. 어떤 일을 하신 거예요? 아이들을 가르치셨나요? 그쵸. 처음에는 지금은 이제 사무실에서도 일을 하는데 그 당시에는 그냥 100% 아이들만 가르쳤어요. 그래서 주에 한 15시간 정도 일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15시간 정도 일하면 뭐 플랫비 내고 하면 좀 생활이 안 되지 않나요? 그쵸. 한국에서 처음에 올 때 돈을 좀 가지고 왔죠. 그 근무 시간을 계속 늘려 나가신 건가요? 네, 근무 시간을 늘려 나갈 수 있었던 부분은 일단 처음에 제가 여기서 수영 강사를 한국인 상대로 하겠다라고 했을 때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 이유가 여기에 영어 배우러 와서 누가 한국 선생님한테 수영을 배우겠냐, 회의적인 시각으로 보신 분들이 되게 많았는데 저는 여기 와서 그 시장을 봤거든요. 일단
타우랑가라는 도시가 한국 분들한테는 교육 도시예요. 여기 유학으로 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여기서 그 유아 수영을 가르치시는 현지 선생님들 중에 수영을 못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수영을 못하는데 어떻게 가르칠 수가 있죠? 약간 유치원 선생님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수영을 전문적으로 하기보다 그냥 아이를 케어한다는 느낌. 예, 맞아요. 가르치는 법을 배운 사람이지 그 사람들이 실제로 수영을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할 줄 알아야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안 돼 있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죠. 조금 전문적인 시각에서 아이들에게 시범도 좀 잘 보여주고 조금 더 전문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쳐 주니까 여기 현지에 있는 아이들도 저한테 배우기를 원해했고, 한국 어머님들도 수영을 뭐 3년을 배웠고 2년을 배웠는데 자유형도 못한다 라고 불평불만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는데, 이제 저한테 와서 뭐 한두 달 만에 애가 자유형을 배우고, 저랑 이제 9개월 있는 친구들이 뭐 저변까지 나가고 이런 거를 두 눈으로 직접 보시니까 이제 그때부터 수강생이 확 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몇 명에서 시작했다가 제가 딱 처음에 이제 전단지를 나눠드렸어요. 저 직접 이제 만들었어요? 여기 회사에서 만들어줬어요. 제가 네네. 부탁을 해서 전단지 좀 만들어줘.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내가 노력해서 한번 내 스스로를 광고를 해볼게 라고 말해서 전단지를 만들어줬어요. 전단지 뿌리고 근처에서 만나는 그냥 한국 분들 같은 분들한테 다 인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 있다는 제 존재를 계속 알렸죠, 주변에. 어떻게 보면 좀 발로 영업을 하신 거네요. 네, 맞아요. 이렇게 영업을 시작을 했죠. 그래서 첫 학기 때 저한테 수강을 맡겼던 친구들이 한 열 몇 명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열 몇 명 친구들이 정말 저를 잘 따라줬어요. 자유형도 못하는 친구들이 이제 저랑 같이 수영을 하게 돼서 저변까지 나가고, 다른 현지 선생님한테 수업을 받고 있던 한국 분들 또 그걸 지켜보시면서 쟤는 갑자기 수영이 왜 이렇게 늘었지? 이러면서 이제 저한테 넘어오시고, 그게 입소문이 타면서 여기 처음으로 유학을 오시는 분들한테도 제 이야기가 들어가서 수영을 여기 오기 전부터 등록을 해주시는 분들도, 그러니까 한국에서 유학을 올 건데 수영 등록을 미리 하고 싶다까지 연락이 오는 그 정도까지 지금은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지금은 총 몇 명 정도 가르치고 계시나요? 지금은 100명이 넘죠. 제가 하나하나 세보진 않았는데 100명. 10명으로 시작했다가 100명까지 되신 거예요? 네, 맞아요. 현지 친구들 이제 영어로 네. 가르칠 거 아니에요? 네. 그때 의사소통에 문제는 없으셨나요? 공부를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로 스위밍 관련된 그 아이들 가르치는 영상을 정말 많이 보고 계속 이제 쉐도잉을 했어요. 그럼 어쨌든 여기 베이웨이브 공기업이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네. 영종씨를 채용함으로써 네, 수강생이 거의 90명 가까이 늘었는데 맞아요. 그거에 대해 뭐 플러스 알파는 없나요? 사실 워크비자 받은 게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해요. 법무사를 안 끼고 그냥 회사에서 다 해주셨어요. 그럼 추가로 뭐 비용이 나가거나 비용이 안 그러진 나. 않았나요? 신청비는 나갔죠. 딱 그 750불 플러스 신체 검사 비용 한 300불 나오면 딱 1000불 나갔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냥 흔히 말하는 한인잡에서 워크비자 받으려면 뭐 법무사 수수료 이런 한 거 빼면은 3000불, 4000불 그 정도 정도는, 나온다고 네, 들었어요. 맞아요. 그럼 약간 그거가 세이빙 된 게 어떻게 보면 선생님한테 제일 큰 베네핏이었나요? 네, 직업의 귀천은 없지만 이 나라는 이민자들한테 직업의 귀천을 약간은 따져요. 그걸 어떻게 나누냐면 이 나라가 필요로 하는 직업인지에 대해서 이게 티어를 나눠놨어요. 이 수영 강사가 제가 워크비자를 신청할 때 알았는데 그게 레벨 1 직업이었던 거예요. 그린리스트를 제외하고는 가장 필요로 하는 직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영어 점수도 필요가 없었고, 그리고 5년까지도 그 신청이 가능했어서, 그래서 저는 영어 성적을 굳이 보지 않았고 그 이번에 워크비자 받을 때도 5년짜리로 받았습니다. 한국에 있을 계획해서 오신 게 아니라 와서 부딪히다 보니까 이렇게 맞아요. 되신 거죠? 저는 그래서 이제 살다 보니까 이게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성장하는 게 맞더라고요. 혼자서 집에서 아무리 계획을 한다고 해봤자 분명히 내 생각대로 안 되는 일들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결국엔 그거를 하나하나 방법을 찾고, 그리고 그걸 해결을 해 나가면서 성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선생님께서 앞으로 좀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는 요즘에 한국 사회가 문제가 많다고 들었어요. 저도 이제 안 돌아간 지 1년이 돼서. 한국에서 아이들을 안 낳는 이유가 자기가 어떤 학창 시절을 겪어왔고, 그런 학창 시절, 그런 사회에서 자기가 성인이 됐을 때 과연 내 아이가 나랑 비슷한 학창 시절을 겪었을 때 행복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했을 때 안 행복해
하기 때문에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10살이 넘어가면 이제 학원 왔다 갔다 계속 해야 되죠. 그리고 성인 되고 나서야 이제 자유 시간이 생기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때서야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만들기 시작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학창 시절에는 공부만 한다는 거죠. 공부가 잘 안 되면 세상이 무너진 것 같으니까 안 좋은 선택을 하게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 나라의 교육이 조금 좋았던 게, 어렸을 때 최대한 많은 걸 시키더라고요, 아이들에게. 뭐 운동도 그냥 축구, 농구, 달리기, 수영 이것만 시키는 게 아니라 뭐 하키도 시키고 수구라는 종목도 시키고, 교육도 마찬가지로 공부만 시키는 게 아니라 아이들 막 옷 만드는 법도 시키고 자동차 고치는 것도 애들한테 한번 시켜보고. 근데 그렇게 네. 여러 가지 시키는 거 할 때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교육을 통해서 돈을 주고 가르치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는 그 다양한 경험을 해줄 수 있는 게 학교에서. 부자만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학교에서 다 시키고. 일반적인 사람도 다 네. 해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성인이 되기 전에 자기가 좋아하는 게 뭔지 알게 되고, 자기의 취미를 하나씩은 갖고 성인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한국보다. 막 수능을 본 한국 친구들한테 너 뭐 하고 싶어? 너 나중에 어떤 직업을 갖고 싶어? 너 뭐 먹고 살고 싶어? 이렇게 물어봤을 때 몰라 라는 답변이 아마 90% 이상일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보고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실제로 그 점수에 맞춰서 그 직업을 선택을 했는데 돌이켜보니까 행복하지 않은 거죠. 내가 원했던 건 이게 아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30이 돼서 제2의 커리어를 찾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해외 나가시는 분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제가 추구하는 목표는 뭐냐면, 저는 지금 일단 수영 선생님이고 운동 선생님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성인이 되기 전에 자기가 좋아하는 혹은 취미로 만들 수 있는 하나의 운동 종목을 만들어주는 게 제 목표인 것 같아요. 마지막 질문인데, 나가서 살아보고 싶다 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네.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저는 운동 선생님으로서 운동을 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여기서 직업을 가지든 뭐 학교를 다니든 현지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그들만의 커뮤니티가 있고 우리는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들과 어울릴 수 있는 게 언어적인 것도 아니에요. 어떤 같이 놀 수 있는 부분이 적은데 우리가 함께 놀 수 있는 건 몸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되니까. 그럼 몸으로 하다 보면 이 친구들, 이들과 우리가 친구가 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친구가 되면 이제 말로 할 수 있는 것도 함께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저는 취미가 이제 바다에서 서핑이 취미인데, 보드 들고 나가면 그 흔히 고인물이라고 하죠. 가면 항상 있는 애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처음에는 저도 그냥 탔다가 중간중간에 막 인사드리면서 타기 시작했거든요. 최근에는 이제 파도가 오면 네. 이게 자연에서 타는 거다 보니까 사실 암묵적인 룰이 있어요, 서퍼들만의. 근데 사실 제가 타야 될 우선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저랑 눈이 마주치니까 너 타고 양보해 나가라고 양보를 네, 해줬었어요. 맞아요. 그런 거가 이제 어떻게 보면 가까워질 수 있는 발판인 것 같아요. 맞아요. 영어를 못 하더라도. 맞아요. 뭐 이제 제일 만만한 게 뭐 서핑도 있지만, 뭐 러닝 크루도 아마 동네마다 아무리 작은 동네여도 러닝 크루는 있고요. 그런 것들 중에 하나 자기가 좋아하는 걸 골라서 들어가시면 해외 생활을 조금 더 재밌게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실까요? 좀 젊은 분들이 조금 더 넓은 시각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내가 어떤 분야에서 3년 넘게 일을 했는데 정말 하루하루가 재미가 없고 내가 원하던 삶이 이게 과연 맞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시선을 한번 더 넓게 가지시고 한번 도전해봐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